그날 밤 엄마네 집 열려있던 침실, 살 부딪히는 소리 가득한 공간에서 저는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서연, 39살, 회사과장, 싱글맘, 금요일 저녁 6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퇴근했고 저만 남았네요. 늘 그랬듯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11월의 첫눈이라니 돌이켜보면 22년 전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22년 전 서연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봤습니다. 2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떡하지? 남자친구인 준석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발 오빠 뭐라도 말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깬 오빠의 한마디. 잠깐만,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 날도 준석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연의 연락은 닿지가 않았습니다. 잠적? 그렇게 준석은 서연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죽어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은이는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기, 기저귀, 분유. 친구들이 대학 MT 가서 사진을 찍어 SNS 올릴 때 서연은 하은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전문대 야간에 들어가 낮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수업을 들었습니다. 모두 끝나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육아의 시작이었어요. 하루에 4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서연은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성실했던 서연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대리 과장,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33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연도 빨리 남자를 만나라는 친구들의 성화의 소개팅도 받아봤지만 애 딸린 여자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결국 서연은 포기해버렸습니다. 현재 평생 혼자겠구나. 이후 6년이 더 지났습니다. 딸 하은이는 22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39살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어요. 혼자 먹는 저녁 대학생 하은이는 한창 밖에서 청춘을 즐기고 있습니다. 유난히 느껴지는 빈자리. 벌써 22년째입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에서 남녀가 사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샤워나 하자. 수압 좋은 샤워기로 온몸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줄기가 외로움을 건드리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수증기가 가득한 욕실은 서연의 목소리가 대신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샤워 헤드는 바닥을 뒹굴고 아무렇게나 물을 뿌려댔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남자가 그리웠습니다. 샤워기 헤드 말고 진짜 남자의 손길이 간절했습니다. 누군가의 품, 따뜻함, 사랑. 서연을 버렸던 준석 오빠 이후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하지만 하은이가 다 커버린 지금은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의 인생을 꿈꾸고 싶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보는데 광고 푸시 알람이 떴습니다. 직장인 영어회화 스터디 모집. 영어라. 조만간 승진 심사가 있었는데 요건 중 하나가 영어였습니다. 망설이다가 클릭을 했습니다. 신청 양식을 적고 제출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까 샤워를 해서 그런지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영어 스터디 그룹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니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 리더 강민혁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봤습니다. 젊고 잘생겼네? 채팅방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연도 같이 인사했습니다. 모두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첫 스터디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화상으로 진행할게요. 토요일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를 클릭하니 화상 채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발이 잘 봤는지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서연은 눈이 커져라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혁이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서연도 했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서연입니다. 39살이고요. 대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와, 젊어 보이시는데 대학생 따님이 있으세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네, 맞아요. 올해 22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28인데 제가 따님보다 6살이 많군요. 민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과는 11살 차이였습니다. 많이 어리네. 그래도 웃는 얼굴이 좋았습니다.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스터디 방에서 나갔는데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발음 정말 좋으셨어요. 이런 칭찬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메시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짝 설레기도 했습니다. 민혁 씨는 애 딸린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민혁 씨로 해야겠다.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샤워기를 들고 물을 틀었습니다. 28살의 민혁 씨는 손이 얼마나 클까요? 뭐든 한 손으로 움켜잡겠죠? 제 마음도요. 아, 민혁 씨.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스터디를 이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민혁을 보는 시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과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어 공부 이야기였습니다. 서연 씨, 이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점차 일상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셨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스터디 때 목소리 톤이 평소랑 달랐거든요. 세심했습니다.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피곤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혼자 따님 키우시면서 일하시는 거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셔도 돼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위로였습니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밤 11시까지, 12시까지, 때로는 새벽 1시까지 잠이 안 왔습니다. 민혁과 이야기하고 싶었으니까
어느 날 민혁이 제안했습니다. 서연 씨,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스터디 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1대1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연의 망상 속에서만 자신을 위로해주던 민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어때요? 네. 그럼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설렘 느끼고 있잖아. 토요일, 옷장 앞에 섰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고민 끝에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9살. 주름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느껴지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꾸몄습니다. 강남역. 약속 장소는 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 씨, 여기요. 다가갔습니다. 민혁이 일어났습니다. 실물로 보니 더 잘생겼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까요. 민혁이 웃으며 주문하러 갔습니다.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 좋은 체격. 아, 나 지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혁이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벌써 3시간이나 지났네요. 민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랑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다. 다음에 또 만나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혁 씨도요. 헤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이런 기분. 22년 만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주말인데 오늘은 웬일로 집이네? 엄만 영어 스터디 다녀왔지. 엄마 요즘 표정 밝아졌다. 그래.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걸렸나? 글쎄, 그냥 기분이 좋은가 봐.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으니까. 그날 밤 핸드폰에 민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저도 즐거웠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민혁을 만나는 날, 어느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에서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서연 씨는 혼자 따님을 키우신 거죠? 네.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있어서 버텼어요. 따님 아버지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서연은 묻어버린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던 지난 22년.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서연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오지랖이니까요. 아니요. 22년 전이었어요. 대학생이던 남친,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을 모텔도 데려가 임신시키고 뻔뻔스럽게 도망간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힘드셨겠네요. 민혁은 서연의 옆자리로 오더니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순간 서연의 눈에는 주르륵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위로는 처음이었어요. 이젠 괜찮아요. 민혁은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품에서 눈물을 추스렸습니다. 서연 씨,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민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서연 씨가 좋아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처음 화상 스터디에서 봤을 때부터요. 민혁 씨, 우리 사이에 나이 차가 많은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서연 씨도 저한테 감정 있지 않나요?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잡고 있는 민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위로할 때마다 떠올렸던 손. 저 손이 직접 위로해 주길 간절히 바랐던 순간들. 저도 좋아요. 무턱대고 민혁을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요.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민혁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도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22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터디가 끝난 후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 씨, 와인 드실래요? 저 술 잘 못해요. 그럼 주스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22년 만에 느끼는 데이트.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집에 가실래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영화 보면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혼자 사는 남자 집. 서연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망상 속의 민혁의 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직접 모든 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22년 동안 참았습니다. 거절하기 싫었어요. 가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민혁의 집은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 틀게요. TV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민혁. 그의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22년. 준석 오빠 이후로 남자와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 씨, 민혁이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민혁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민혁의 거친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기대실래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민혁에게 기댔습니다. 손은 민혁의 팔을 감았습니다. 민혁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 심장 박동이 아까부터 멈추지 않습니다. 빨리 나를 만져줘요, 민혁 씨. 샤워기에 들어만 위로받았던 나를 직접 위로해줘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못합니다. 그저 민혁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민혁과 눈이 마주친 순간 민혁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22년 만에 키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서연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손은 서연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목덜미와 가슴을 지나 더 아래로. 서연은 민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위로를 받았던 지점에 민혁이 도달했습니다. 망상 속에서 받았던 느낌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TV 속 영화 주인공들은 아까부터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과 민혁도 지금 영화를 찍고 있으니까요. 둘의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너무 오랜만이라 그저 민혁이 이끄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서연을 향한 민혁의 우렁찬 박동. 제 심장 뛰는 게 느껴지세요? 서연 씨 때문이에요. 서연의 귀에 대서 민혁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연 씨가 그런 거예요. 이제 책임지셔야 해요. 민혁은 또 다른 곳으로 손을 이끌었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박동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민혁 씨. 22년 만에 서연은 여자로 깨어나려 합니다. 민혁이 서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또 물었습니다. 네. 민혁이 서연의 옆에 누웠습니다. 다시 안았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혁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22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각들.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서연 씨 사랑해요. 민혁이 속삭였습니다. 행복해서 또 울컥했습니다. 22년 만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옆을 봤습니다. 민혁이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민혁을 봤습니다. 어리고 잘생긴 얼굴, 자신보다 11살이나 어린 28살. 이게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혁이 눈을 떴습니다. 아, 깨셨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어색했습니다. 민혁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연을 안았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다행이다. 민혁 씨는요? 저요? 너무 행복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죠? 민혁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와. 민혁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엔 메시지로 만나고 주말엔 데이트를 했습니다. 같이 손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혁 씨의 집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연은 변했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과장님, 연애하세요? 왜요? 연애하는 것 같아요? 부인하면서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맞죠? 표정 봐요. 정말 아니에요. 웃으며 도망쳤습니다. 집에서도 엄마, 요즘 이상해.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핸드폰도 자주 보고. 그래.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글쎄. 그냥 기분이 좋은가 봐.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으니까. 꿈과 같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원문 3개월. 어느 날 민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셔야죠. 네. 저 서연 씨 따님을 만나고 싶어요. 정식으로 인정받아요. 왜요? 서연 씨한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 진심이에요. 서연 씨랑 오래 가고 싶어요. 진지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남자친구를 하은이한테 소개해도 될까?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요? 네. 하은이한테 말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민혁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응? 엄마가 좋은 사람 있어. 응? 누구? 영어 선생님. 아, 엄마 영어 배우는 거 알아. 이번 주말에 그분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그래. 어떤 분인데? 이번 주말에 소개해 줄게. 정말? 좋아.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때 하은이 어떤 마음으로 좋아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혁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 될까? 하은이가 좋아할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하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혁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은이의 목소리. 밝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민혁이 인사했습니다. 소개할게. 이분이 강민혁 선생님이야. 반갑습니다. 서하은이에요. 강민혁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민혁이 하은이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하은이도 민혁을 생각보다 오래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서연은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는 대학 몇 학년이세요? 4학년이요. 와, 곧 졸업이네요. 취업 준비하세요? 네, 요즘 준비 중이에요. 힘내세요. 잘 되실 거예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연은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혁이 돌아갔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혁 씨 좋은 분이네. 그래. 응. 친절하시고 잘생기셨어. 그렇지? 엄마한테 잘해주시거든. 좋겠다.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잘 됐어. 하은이가 좋아하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했습니다. 민혁에게서 연락이 줄었습니다. 민혁 씨, 오늘 통화 가능해요? 아, 미안해요. 오늘 바빠서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어 스터디 그룹에서도 나갔습니다.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또 버림받았구나. 2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준석 오빠, 임신 사실 알고 도망간 남자. 민혁도 똑같았습니다. 딸이 있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직접 보니 마음이 변한 게 틀림없어.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 울었습니다. 하은이가 걱정해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거짓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민혁의 손길이 그리워졌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들지 않았던 샤워 헤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뿜어내는 물줄기로는 이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민혁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샤워 헤드를 던졌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물소리에 숨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인연의 팔자가 왜 이런지 서러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잊어야지.
민혁 씨 잊어야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응, 좋은 사람이야. 누구야? 나중에 소개해 줄게. 하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어. 웃어줬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했습니다. 설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하은이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나, 이야기할 게 있어. 앉았습니다. 서연도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은이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 임신. 3달 됐어.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아, 아기 아빠는 누구야? 그게. 하은이가 머뭇거렸습니다. 누구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강민혁 오빠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귀에서는 삐이하고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소개해준 그분, 민혁 오빠,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소개해준 날, 민혁 오빠가 내 연락처를 물어봤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줬고, 그 후로 연락하다가 만나게 됐어. 그리고 사귀게 됐고, 하은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민혁 오빠는 뭐래? 겨우 물었습니다. 책임지겠대. 결혼하자고 했어. 결혼.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칼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민혁 오빠 정말 좋아해. 하은아. 엄마, 축하해줘. 하은이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내 딸의 남편이 된다고? 내 딸이 내가 안았던 남자와 결혼한다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축하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했던 하은은 엄마의 목소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하은이가 또 안았습니다. 서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은이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돼.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들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달 만에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민혁의 목소리. 나예요. 침묵. 하은이한테 들었어요. 민혁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다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혁 씨는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아니면 하은이가 목표였어요? 물었습니다.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연 씨를 좋아했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은 씨를 보는 순간 더 끌렸습니다. 비수가 살을 에리는 것 같았습니다. 젊어서요? 예뻐서요? 죄송합니다. 사과뿐이었습니다. 민혁 씨, 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22년 전처럼 또 버림받았어. 이번엔 젊은 내 딸한테 밀렸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 나는 뭐지? 39년을 살면서 뭘 한 거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빠른 상견례와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 하지만 이젠 사돈입니다.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사부인.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은 눈을 피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은은 오늘 가장 행복합니다. 엄마 같이 사진 찍자. 그래. 딸 옆에 서보지만 억지 웃음뿐입니다. 결혼식 당일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혁과 하은은 신혼여행을 떠나고 혼자 덩그러니 예식장에 남았습니다. 축하와 박수 그리고 화환들. 원래 내 것이어야 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힘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옷을 벗습니다. 욕실 문을 엽니다. 샤워 헤드를 잡습니다. 물을 틀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민혁의 손길이 생각납니다. 민혁의 온기가 떠오릅니다. 샤워기 온수의 따뜻함이 민혁의 체온 같습니다. 손길을 생각하며 따뜻한 물을 끼얹습니다. 머리, 목덜미, 가슴, 배. 샤워 헤드는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샤워 헤드를 멈춥니다. 물을 더 세게 틉니다. 최대 수압. 민혁이 머릿속에 가득해지더니 어느 순간 새하얘지며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입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었지만 물소리에 섞여 묻혀버렸습니다. 서연은 있는 힘껏 샤워기를 던졌습니다. 부서지는 샤워기. 하지만 물은 계속 뿜어나옵니다. 서연의 눈물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한동안 멈출 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전후 회사 사람들도 과장님 따님 보내신 게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 축하와 위로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민혁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숨길 수 있었죠.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었거든요. 망가진 샤워 헤드 대신에 새로운 헤드를 구입했고요. 한 손에 쏙 잡히고 더 센 수압으로 나오는 최신형 샤워 헤드였습니다. 그리고 딸 하은은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엄마, 손녀 예쁘지? 이렇게 민혁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후 산후 회복을 위해 하은은 엄마 집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회사의 딸 케어에 손주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몸이 바쁜 게 좋았습니다.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었거든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서연에게 울려온 한 통의 전화. 민혁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전혀 연락이 없던 전 남친. 내 딸을 임신시키고 사위가 된 전 남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댁 앞이에요. 하은은 집에 있을 텐데 없던가? 아닙니다. 따님은 벌써 봤어요. 어머님께 용무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앞에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어머님. 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혁 씨, 무슨 일이죠? 아직도 절 민혁 씨라고 부르시네요. 아직도 제 생각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가? 그래서 사위라는 말이 안 나온 건가? 민혁은 서연의 뒤로 가서 어깨를 잡더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좋은 데 데려다 드릴게요. 홀린 듯 차량에 오른 서연을 태우고 민혁은 매끄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저희 때문에 고생하셔서 대접하려고요. 민혁이 주문을 했고 예쁘고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한 잔 받으세요. 민혁은 따뜻하게 데워진 청주를 잔에 따랐습니다. 음식과 적절하게 조화되는 깔끔한 맛. 저도 한 잔 따라주세요. 서연은 잔을 채웠습니다. 채워지는 술잔을
민혁이 의미심장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다 육아다 힘들었기에 청주 한 잔이 꿀맛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은이는, 손주는, 하은이는 아기를 데리고 저희 본가로 갔어요. 서연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민혁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 동안은 저희 엄마가 돌봐줄 거예요. 손주하고 하은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 사부인은 안녕하시지? 그럼요. 어머님은 주말 동안 푹 쉬시면 돼요. 어머님 모시는 거 하은이에게도 말해놨어요. 걱정 마세요. 민혁이 조그맣게 저랑 같이 오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서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청주를 또 한 잔 채워줬거든요. 민혁의 말에 맘을 놓은 서연은 빠르게 술잔을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취기. 한 병, 두 병 술병이 쌓여갔습니다. 서연은 몸이 작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기대세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혁은 어느새 서연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서연은 민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잊고 있던 채취가 마음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잔만 더 드시고 일어나요. 시끄러운 일식집이었지만 민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욕실 샤워기 온수가 생각났습니다. 따뜻하고 적절한 수압으로 나를 위로해줬던 것처럼 무언가가 지금 서연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붕 뜬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 서연의 입에서 나온 조그마한 탄성이 사람들의 소란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여전하시네요. 어머님, 이제 일어나요. 서연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민혁. 여기서 술 좀 깨요. 모텔한 민혁은 서연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도 술을 마셔서 지금 운전을 못해요. 일부러 마신 거였죠. 어머님, 많이 피곤하셨죠? 제가 풀어드릴게요. 민혁은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몸끝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많이 뭉치셨네요. 하지만 서연이 느끼는 건 마사지의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웠던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서연의 반응에 민혁은 여기는 저희 둘뿐이에요. 마음껏 소리 내셔도 돼요. 저도 그게 좋아요. 어깨, 등, 허리, 가슴, 배, 다리, 허벅지. 서연은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답답하신 것 같네요. 옷 벗고 편안하게 있으세요.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처음도 아니잖아요. 민혁이 능숙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 그리우셨잖아요. 저는 알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리웠거든요. 하나씩 허물어지는 장벽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하은이는 출산이다 육아다 하면서 너무 저를 거부해요. 착한 남편 놀이도 멋진 아빠 놀이도 재미없어졌어요. 이젠 저랑 다시 놀아요. 서연 씨. 민혁은 서연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갔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만 저항했습니다. 일식집에서부터 민혁의 손길에 닿았던 터라 참고 있던 서연이었습니다. 알싸한 취기 속 잊었던 민혁의 채취는 몸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혁은 서연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항 없이 자신을 받아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사지는 서연을 더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의 손을 잡은 서연은 가장 위로받고 싶어 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잘했어요. 좋아요, 어머님. 방 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공기. 불이 꺼진 방. 어둠 속에서도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상을 드릴게요. 민혁이 주려는 상이 무엇인지.
오랜만이지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금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되었지만 결국 이날 둘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찾아온 후회, 죄책감. 아무도 없이 홀로 깨어난 서연은 모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핸드폰에 민혁의 문자가 온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좋았는데 어떠셨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댁에서 뵐게요. 하은이와 손녀도 시댁에 가고 아무도 없는 집. 서연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민혁이 서연의 집에 왔습니다. 민혁 씨,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우스워 보여? 어제 그러고 놓고 뻔뻔하게 또 나타나? 민혁 씨 어제 너무 좋았어요. 또 안아줘요. 날 품어줘요. 서연의 속마음과 다르게 입으로는 온갖 험한 말을 쏟아냈다. 어머님, 어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자넨 이제 하은이 남편이야. 내 사위라고. 이제 어떡할 건가? 대답해보게. 민혁 씨 또 천국을 맛보게 해준다고 대답해줘요. 이질감 느껴지는 대화는 금방 민혁에게 들켰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혁은 노련했습니다. 착실하게 한 걸음씩 진행했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한 걸음 서연 앞으로 다가서더니 제 진정한 마음은 어머님께 가 있다는 거리요. 아니 서연 씨한테요. 그대로 서연을 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밀쳐내는 서연은 힘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더 힘을 주어 안았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안겨버렸습니다. 3개월간 마음을 정리했지만 다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요. 내 딸은, 하은이는 어쩌려고요? 애미가 돼서 난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서연 씨는 서연 씨의 인생을 사셔야죠. 또 버림받으시긴 싫잖아요. 자연스럽게 서연 씨라고 부르는 민혁을 서연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엄마가 아니라 장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나, 서연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혁 씨, 하은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서연 씨는 저만 바라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민혁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그 눈 너무 예뻐요. 지금처럼만 따라오세요. 민혁은 키스를 했습니다. 서연은 또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부터 겨우 버티고만 있었습니다. 민혁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결국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놔버렸습니다. 하은이도 손녀딸도, 아니, 이젠 사랑하는 사람의 딸이죠. 그렇게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서연 씨, 아까는 그렇게 소리치시더니. 민혁이 서연에게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수 뿌리셨네요? 사실 서연은 민혁이 오기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그러면서 샤워하고 민혁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율배반. 서연의 옷을 벗긴 민혁은 커튼을 쳤습니다. 불을 끄고 무드등만 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조금씩 함락시켰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밤새 안고 품고 온기를 내뿜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이들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론 짐승처럼 거칠게, 때론 천사처럼 상냥하게 서로를 다루었습니다. 해지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비로소 옷을 입었습니다. 서연 씨 쉬고 계세요. 전 하은이 데려올게요. 서연은 끄덕였습니다. 아, 하은이 앞에서는. 아시죠? 어머님이에요. 티만 안 내시면 돼요. 그럼 저는 영원히 서연 씨 거예요. 입을 맞췄습니다.
서연도 적극적으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동의의 입맞춤. 민혁은 차를 몰고 본가로 갔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혁도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태어난 아이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아이를 데리고 민혁과 함께 집에 돌아갔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동안 고생했어요. 애 잘 키우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어머님, 또 연락드릴게요. 서연은 민혁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영어 스터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또 영어 공부하신대? 저 나이에 정말 대단하다. 승진이 걸려 있다시던데? 다행이지,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둘은 영어 스터디를 핑계로 일주일에 2번씩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1년, 2년.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하은아, 나 오늘 어머님 영어 스터디하고 거기서 자고 바로 출근할게. 알았어, 오빠 수고해. 하은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되던 해, 서연의 딸 하은이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라며? 왜 임신은 저 애가 해? 민혁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 씨, 저랑 하은이는 겉보기엔 평범한 부부잖아요. 부부가 관계를 해야 하은이가 의심을 안 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서연 씨밖에 없어요. 하은이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서연은 처음으로 딸에게 질투심을 느꼈어요. 민혁 씨, 나도 민혁 씨 아이를 갖고 싶어. 서연 씨, 제 인생 막장으로 만드실 일 있어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절 사랑한다면서요. 난 왜 안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 사이는 끝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민혁은 험악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민혁 씨. 난 그냥. 민혁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아니에요. 내 맘 알아줘서 고마워요, 서연 씨. 버림받지 않기 위해 서연은 안간힘을 썼습니다. 민혁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이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이름은 서하은입니다. 오빠 오늘 엄마네 집 가는 날이지? 남편인 민혁 오빠는 영어학원에서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본인 입으로 수강생들한테 인기가 많아 연락도 많이 받는데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오빠가 한사코 본인이 일하는 학원에는 못 오게 했거든요. PC 앞에서 무언가를 하던 남편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했지. 그럼 어머님 댁 다녀올게. 응. 오빠, 거기서 자고 바로 출근할 거지. 우리 남편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네. 저는 기특해서 오빠의 궁둥이를 토닥토닥 해줍니다. 나도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오빠가 저를 살짝 안습니다. 예전엔 세게 안더니 요즘은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5살 큰딸 수민이가 어느새 커서 꾸벅 인사를 합니다. 3살 막내 아들 영민이도 누나 따라서 꾸벅합니다. 내일 봐.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 수민아 영민아 이제 들어가서 코하자. 아빤 내일 오신대. 아이들을 재우고 PC 앞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편이 앉아있던 PC에서 저는 이력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다니던 법무사 서무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경력은 단절되었지만 재취업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첫째도 막내도 이제 어린이집 다닐 나이가 된 만큼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PC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가 자기 아이디로 PC용 메신저에 로그인을 해놓고 그냥 갔나 봐요. 뭐야? 광고네. 하면서 로그아웃을 하려던 찰나 읽지 않고 쌓여있던 메시지가 눈에 스쳐갔습니다. 민혁 씨, 언제 와요? 응. 민혁 씨면 우리 오빠인데. 회사 사람인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자의 촉이 발동한 것은. 이건 무조건 봐야 한다. 그런데 보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깍 마우스를 클릭해버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 보고 싶어요. 심장이 점점 더 빨라집니다. 민혁 씨 잘 들어갔어요.
나 지금도 민혁 씨 생각만 하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쿵쾅쿵쾅 심장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이 메신저의 발신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년이 우리 오빠한테 꼬리를 치는 거야. SY. 메신저 발신자의 이름이 약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지 당장 따져봐야겠다.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습니다. 아직 스터디가 안 끝났나? 시계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을 봤습니다. 아이들만 놔두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금방 다녀올 거니까 괜찮겠지? 오빠가 학원에서 인기가 많다고 한 것이 생각납니다. 오빠가 학원에 못 오게 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결혼식 할 때 학원 관계자들이 왔던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났는거려. 아, 그러고 보니 차가 없습니다. 오빠가 타고 가버렸어요. 택시를 잡아야 하나? 그냥 가지 말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초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엄마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살던 집, 여기는 여전합니다. 엄마가 사는 층복도에서 밖을 내다보며 잠시 추억에 잠깁니다. 어떤 소리가 내 귀를 찌를 때까지였지만요. 끙끙 앓는 소리. 누가 아픈가? 설마 이거 그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 이 시간에 벌써? 복도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내 마음속에 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SY. 엄마 이름 서연. SY. 엄마 집 앞에 멈췄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고 있었는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립니다. 잠겼나? 힘없이 돌아가는 손잡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을 열자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엄마의 소리. 어질러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 양말, 그리고 눈에 익은 남자 속옷이 보입니다. 민혁 오빠. 옷은 벗겨진 허물처럼 침실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저는 떨리는 몸을 끌고 침실로 향해 한 걸음씩 발을 옮겼습니다. 무드등 불빛만 새어나오는 침실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실루엣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맞춰 지옥 같은 목소리와 살부딪히는 소리가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드등 아래로 보이는 건 엄마의 하얀 다리가 오빠의 허리를 꽉 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숨이 넘어갈 듯한 신음이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공기와 함께 뭔가 진득하고 끈적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거기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느낌은 뭘까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허벅지 사이로 뭔가 미끄러운 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분, 2분, 시간은 흐르는데 발가벗은 실루엣은 움직임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멈춰야 해. 나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힘껏 침실의 짐승들에게 던졌습니다. 퍽! 남자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괴물을 본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하은아. 동시에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짐승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벌거벗은 엄마는 이불 속으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오빠는 침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은아. 이건 나 건드리지 마. 더러워. 저리 치우라고.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아니었어요. 운전하는 민혁 오빠. 저는 악몽을 꾼 것 같았습니다. 몇 시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깨져 있는 액정.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란 민혁 오빠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하은아 진정해. 진정? 오빠가 양손으로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만. 진정하라고. 다 말해줄 테니까. 오빠가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툭.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크크. 서러웠습니다. 엄마한테 버림받고 오빠한테 배신당한 기분.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직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를 내어 울 수 없었어요. 오빠는 내 앞에서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리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너 어머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 어머님은 22년간 하은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어. 오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 후 혼자 남은 어머님은 극도로 외로워하셨어. 내가 영어 스터디 때문에 어머님 집에 자주 갔던 거 알지? 눈빛이 점점 이상해지셨어. 조금씩 스킨십을 시도하시더니 급기야는 잠깐, 오빠 지금 우리 엄마가 오빠를 꼬셨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건 맞는데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나도 모르게 그만.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하은아, 넌 어머님을 잘 몰라?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르다니? 궤변 늘어놓지 마. 솔직히 너 우리 결혼하고 수민이 낳고 그 이후에 어머님하고 자주 연락했어? 확실히 자주 연락은 안 했지만 그건 오빠가 엄마랑 자주 연락해서 특별한 일 아니면 내가 연락을 할 필요가. 그래. 할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어머님의 외로움은 내 눈에만 보였다고. 오빠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런 표정을 지금. 하은아, 오빠는 너를 사랑해. 수민이 영민이 엄마인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머님의 외로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하은아, 믿어줘. 정말이야. 나 더 이상 엄마도 오빠도 보고 싶지 않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그리고 이혼해. 안 돼. 하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동해서 상처 입혀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해. 오빠는 무릎을 꿇었어요. 나가라면 당장 나갈게. 하지만 이혼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지금 이대로 우리 이혼하면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해. 양육권 나한테 주지는 않을 거잖아. 너 재취업도 해야지. 오빠는 사정을 했습니다. 머리가 서서히 식어갔어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면 지금보다 힘들어질 거예요. 위자료를 받고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오빠도 오빠지만 엄마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좋아. 일단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지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은아, 나간다고 했잖아. 왜 그건 싫어? 내가 나갈까? 아, 아냐. 나갈게. 당장 갈게. 오빠는 방으로 가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애도 안 보고 그냥 가? 우리 아이들에게 애정이 있는 걸까요? 평소엔 그렇게 챙기던 아이들이었는데 생각해보면 2, 3년 전부터 애들을 돌보는 시간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떠난 빈자리가 느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발생했네요. 엄마는 전화도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멍한 상태로 깼어요. 밤새 악몽에 시달려 자다 깨달을 반복했거든요. 아이들이 조르륵 달려왔습니다. 밤새 푹 자서 그런지 팔팔하네요. 아침 식사 후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큰딸 수민이가 물어봅니다. 수민아, 아빠는 멀리 가셨어. 한동안 안 오실 거야. 수민이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지는 것 같더니 금세 다시 밝아집니다. 괜찮아 엄마. 엄마도 있고 영민이도 있잖아. 의외였습니다. 아빠를 찾을 줄 알았는데 3살 영민이는 울먹이고 있습니다. 동생을 달래는 누나. 의젓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봅니다. 장모님 사위 불륜. 이상한 영상들이 뜹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 커뮤니티에서 찾아보니 법률적 상담 이야기도 나오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엄마를 만나야겠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내가 지금 엄마 집으로 갈게. 긴장한 듯한 목소리. 아, 아니다. 하은아, 우리 밖에서 보자. 하지만 의외로 또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엄마와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잠을 못 잤는지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마 나도 저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마한테 저는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엄마, 대체 왜? 하은아, 엄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해.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가 별로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더 있지 않아요? 딸의 남편과 같이 자니까 좋던가요? 하은아, 좀 조용히.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러게 집으로 간다니까 왜 커피숍에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민혁 씨는. 그러고 보니 엄마, 항상 사위한테 민혁 씨라고 하더라. 아니, 그거야 너네 결혼 전부터 엄마 영어 가르쳐준 선생님이니까. 수상했습니다. 사위 이름을 부르는 장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결혼 이후에도 호칭을 안 바꾸네. 아, 아냐. 그런 거 아냐. 그런 거 아니라고. 뭐가 그런 게 아냐?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게 아냐. 아무튼 너네 만나기 전에 내가 민혁 씨랑 사귀었다던가 그런 거.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지금 뭘 들었죠? 민혁 오빠가 나를 만나기 전에 엄마랑 사귀었다고? 이제야 희미했던 그림이 조금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엄마가 겁먹은 것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은아, 엄마 외로웠어. 너 낳고 22년 동안 키우면서 외로웠단 말야. 저는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영어 스터디, 민혁 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 칭찬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래, 민혁 씨가 자기 오피스텔에 초대했어. 맞아. 엄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엄마는 지금 민혁 오빠가 자기를 꼬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민혁 씨는 원래네. 원래? 뭐, 내 남자였다. 중간에 아니 내년만 끼어들지 않았어도.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임신한 그 아이. 원래 내가 임신했어야 할 아이였어. 분위기가 기괴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둘이 이혼하던지 알아서 하렴. 뒤돌아서 나가는 엄마를 잡았습니다. 엄마, 이것만 말해줘요. 엄마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민혁 오빠가 나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엄마가 의도한 거였어요?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도? 무슨 소리야? 내가 꼬리쳐서 내 남자 훔쳐갔잖아. 엄마가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빠의 말과 엄마의 말이 너무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도 너무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 민혁 오빠는 너무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 엄마가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가 제 마음의 폭탄을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PC를 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설 탐정 추천. 진상을 조사해줄 업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업체 중 후기가 가장 좋았던 곳을 컨택하고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단란했던 가족을 파탄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빠, 엄마, 아니면 엄마 말대로 설마 저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바로잡을 것입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끝장을 낼 것입니다. 탐정사무소에 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오늘 10시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상담원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K 탐정사무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때로는 뭔가를 받아 적으면서 열심히 경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누구 때문인지 밝혀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우리 엄마 탓이라고 하고 엄마는 제 탓이라고 합니다. 꼬리를 물고 무는 삼각관계. 저는 뭐든지 협조할 거고요.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거예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이 일의 원흉이라는 증거요. 제 말을 들은 상담사는 뭔가를 깨달은 듯 노트에 두 줄을 긋더니 다시 적었어요. 고객님께서는 이 일의 진정한 원인보다는 남편께서 범인이시길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저와 엄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만간 담당 탐정님 배정해드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남편 말대로 엄마가 원흉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원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정된 탐정과 이번엔 어제보다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남편분 불륜 증거 확보를 원한다고 하셨죠? 맞아요. 불륜 상대는 고객님 어머님이고요. 사무적인 말투. 차가웠지만 오히려 신뢰가 생겼습니다. 최근 어머님 상태가 이상하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이혼을 원한다. 맞나요? 네. 남편분과 어머님이 불륜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들으신 거죠? 아니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최원호 팀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객님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가 순간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절 위로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의외로 팀장님 다정하시네요. 최원호 팀장은 대답 대신씩 웃었습니다. 제가 고객님이 원하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믿음직한 대답과 함께 팀장이 일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원호 팀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고객님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엄마의 직장을 탐문 조사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학원에서 남편의 행실 조사. 남편은 학원생들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쫓겨났다가 다시 일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엄마 또래의 수강생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일탈 행위를 즐겼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을 만나서 증언 및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피해가 크셨던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미 녹취록과 사진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조사가 많이 수월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법정 증언도 해주시겠다고 했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팀장이 뜸을 들였습니다. 고객님의 남편분은 정말 많은 여성을 울리고 다닌 쓰레기였습니다. 또다시 감정을 드러내는 팀장님.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팀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부터 어머님과 계속 함께 일하셨던 상사분을 만났어요. 뭘 하시던가요? 입사 후 일과 가정일만 신경 쓰는 전형적인 모범생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자신에게 소홀하던 사람이 점점 꾸미기 시작하길래 연애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몇 개월간 그러더니 다시 의기소침해졌다가 자신의 딸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경사를 맞이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의아했다고 하더군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엄마가 제게 했던 말이 어렴풋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딸이 결혼하고는 6개월 정도 곧 죽을 사람처럼 그러더니 그 이후엔 다시 활발해졌답니다. 화장도 하고 에스테도 다니고 옷도 사고 최근에는 어땠다고 하나요? 최근 1년은 사람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괜찮고 일도 성과를 내는데 갑자기 예민해지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잦아졌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민이는 원래 너 대신 내가 임신을 했어야 하는 아이였어. 엄마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끔찍한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도 다 소진해서 계속 무단 결근 상태가 지속되면 폐사 처리될 거라고 하더군요. 혹시 엄마는 만나봤나요? 집에는 가봤어요? 네, 그것이 엄마의 집을 총 3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남녀가 몸을 섞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이웃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들 정말 짐승들이었네요. 그럼 엄마는 제 남편과 그 짓을 하느라 출근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남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워서 강의가 있을 때만 학원에 나가는 모양이에요. 미쳤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팀장님, 이미 우리 엄마랑 남편이 바람피는 건 진행 중인 일이잖아요. 그냥 바로 고소 안 되나요? 그래도 법정이라는 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로요. 결정적인 증거? 아파트 주민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다행히 그 두 명은 요 며칠간은 모텔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모텔이라. 그런데 이게 왜 다행인 거죠? 전 두 사람이 모텔 간다는 것도 징그러웠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다행이라는 건 그 뜻이 아니라 증거 확보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저희는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어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요. 아, 그럼 모텔에 갔다는 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요? 아니요. 사실 모텔 출입 사실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똑같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저 둘이 들어가 있는 방에 접근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길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행히 모텔 주인이 협조적이더라고요. CCTV도 원하면 제공해준다고 했고. 그리고요. 모텔에서 외부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로 위장의 안으로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도 있죠. 아, 이미 저희 팀원들이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이 모텔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소식? 이제 과연 나한테 좋은 소식인가? 나한테 좋은 소식은 이게 전부 꿈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빠는 좋은 남편으로 내 옆에 있고 엄마도 좋은 엄마로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오빠와 엄마가 가족으로 단란하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살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가족들과 말이죠. 3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받자마자 다짜고짜 욕설이 들렸습니다. 내년이 사람이냐? 사람을 풀어 미행을 해. 모텔에서 사진을 찍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 팀장에게서 짧게 증거를 확보했다는 문자가 왔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 두 사람을 끝을 보여주고 싶어요. 처음엔 남편만, 엄마를 저렇게 만든 오빠만 끝장을 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엄마 손을 다시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면 할수록 엄마가 용서가 안 되었어요. 최은호 팀장과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이지은입니다. 깔끔한 인상의 중년 여성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원하시는 건 남편과의 이혼뿐인가요? 이 두 사람의 파멸을 원합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뢰인님 심정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법적인 이야기는 또 달라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증거를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의뢰인님과 최 팀장의 말을 들으면 남편분과의 법정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권 전부 고객님이 손에 쥐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변호사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다른 피해자예요. 의뢰인분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임과 동시에 남편분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인 거죠. 제 소견으로는 어머님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치료를 받으면 엄마는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확실하게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준비는 두 사람 전부 고소를 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이거 뭐야? 내용 증명서, 고소장, 법원 출석. 너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러려고 사람 풀어서 우리 조사하고 다녔던 거야?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봐. 아이들은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이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낫지. 난 오빠가 나중에 우리 수민이도 건드릴까봐 무서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스로 너무 냉정해서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렸나 봅니다. 다음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어요. 하은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전화는 왜 안 받아? 아, 그러고 보니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혹시 약해질까 싶어 일부러 전화를 피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거기서 얘기해. 하은아, 엄마 좀 살려주라. 제발, 내가 엄마 죽인대. 오히려 엄마가 나 죽이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나만 없으면 될 거라며? 엄마가 잘못했어. 아냐, 엄마, 나 이미 결심했어. 그리고 돌이킬 수 없어. 법정에서 봐, 엄마. 하은아, 이제 가. 더 소란 부리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이 변호사가 충고한 대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미리 말해줬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빠와 엄마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님, 드디어 내일이네요. 마음 단단히 먹으셨죠? 네. 가족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뒤에는 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증거는 완벽하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일 어디 가? 수민이도 같이 가. 아냐, 수민아, 내일은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 중요한 일? 아빠 만나러 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아빠한테 안부 전해줘. 수민이랑 영민이는 집에서 착하게 있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재판 당일. 가정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할 거니까 의뢰인님은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피고인석에 민혁 오빠와 엄마가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혁 오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말씀하세요. 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강민혁은 원고 서하은과 혼인 중 원고의 모친인 피고 정서연과 5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판사가 확인했습니다. 모텔 CCTV, 출입 기록증, 사진 증거, 메신저 대화, 이웃들의 신고 기록, 학원 관계자 증언, 그 밖에 피해자 진술서, 녹취록, 피고 강민혁,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민혁 오빠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일시적 정신상란에 의한 사고입니다. 근거가 있나요? 피고 정서연이 먼저 유혹했고. 잠깐.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5년간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가요? 이웃 신고 내용을 들어보니 그건 됐습니다. 민혁 오빠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피고 정서연, 할 말 있습니까?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잘못하셨습니까? 딸의 남편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피고 정서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정서연의 정신 감정을 명령합니다. 망치 소리, 휴정,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혁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말 걸지 마. 제발, 한 번만. 변호사님, 이지은 변호사가 가로막았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민혁 오빠가 물러섰습니다. 엄마도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엄마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들렸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2주 후, 판결날.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강민혁과 원고 서하은의 이혼을 인정한다. 양육권은 원고 서하은에게 있다. 피고 강민혁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양육비는 월 150만 원으로 한다. 망치 소리.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정신 감정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민아. 엄마. 응. 엄마 곧 가? 아빠는? 아빠는 못 와? 왜?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서하은 씨 수고하셨어요.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재취업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비록 몇 년간 쉰 경력 단절 여성이었지만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업무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하은 씨 열심히 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퇴근하면 바로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수민이가 그새 키가 자랐습니다. 벌써 7살입니다. 영민이도 5살입니다. 이제 영민이도 곧잘 말을 합니다. 오늘은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엄마 줄게. 수민이가 그림을 꺼냈습니다. 3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와 수민이, 그리고 영민이. 셋이서 손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우리 딸.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셋이서도 충분했어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혼자 남아 거실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양육비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민혁 오빠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에 대해 이제는 묻지 않아요. 처음 몇 달은 물어봤지만 점점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마 아빠는 이제 안 온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오빠한테서 왔던 마지막 메시지가 보입니다. 무려 6개월 전에 왔던 메시지. 하은아 미안해. 아이들 부탁할게. 양육비 걱정 말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도 없었고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엄마의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알려주었어요. 어머님은 심각한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은 법원의 명령으로 치료받고 계세요. 그럼 지금 어디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중이시죠? 면회가 되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치료에 차도가 있대요. 잘 지내세요? 네. 하은 씨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의뢰인님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결정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병실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노크.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엄마가 이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그래.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침묵을 깬 한마디. 미안해. 네. 미안해. 하은아. 엄마 손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가 별로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나갔었어.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엄마가 외로움에 취약한데 민혁 씨가 거기를 파고들어 엄마를 조종한 거래.
진짜로 저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민혁 씨한테 쉽게 넘어간 거래. 저는 손수건을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의 변명.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하진 않을게. 그냥 생각만이라도 해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일어서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하나뿐이었어. 정말 사랑했다. 목이 메어오려고 했습니다. 엄마, 저도 언젠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업무도 적응되고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아이들과 가을의 단풍으로 물든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기 다람쥐? 정말이네. 셋이서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변호사였습니다. 엄마가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에 관한 업무는 계속 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손주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해요. 고마워요, 이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엄마 전화는 제가 직접 받을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의뢰인님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변호사 언니, 할머니가 돌아오신대. 할머니?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그래? 그럼 한번 뵈러 갈까? 일요일, 엄마를 만났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뜻한 공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수민이가 달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영민이도 따라갔습니다. 수민아, 영민아, 엄마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또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야 해. 벌써? 응. 다음에 또 보자.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미소였어요. 아이들 손잡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살짝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수민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법 노련한 법무사무소 직원이 되었죠. 엄마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그럼 행복하지. 나도 행복해. 영민이는? 영민이도 행복해. 씩씩했습니다. 셋이서 안았습니다. 창밖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떨어집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끝.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은 22년간의 외로움 끝에 민혁을 만났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와 남편에게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상처는 남았고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질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